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보람입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관상학 책을 보면요. 두상도 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관상학적으로 볼 때 이 머리뼈는 한 몸의 으뜸이고 또 얼굴을 감싸고 있는 가죽이 걸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두상은 또 하늘의 덕을 상징하므로 이 소위 짱구머리처럼 풍만하게 솟아있고 가죽이 두꺼워야 길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딱딱해진 후인 성인이 되어서는 그 모양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겠죠.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예쁜 두상을 만들어주자라는 모토로 우리 아기들의 베개를 만드는 김진영 대표님을 모시고 두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쁜 두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베개를 만드신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오필로우는요, 2007년도부터 애기들 두상 교정을 하면서 쌓아온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영유아용 전문 베개입니다. 아, 네. 영유아용 전문 베개를 만드는 업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두상 교정모가 아니라 지오필로우라는 베개, 네, 어떤 상품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지오필로우는요, 네. 그 아기들의 납작머리 그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도록 네. 그 아기 머리 크기에 맞게 과학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아, 네. 그리고 열이 많고 장시간 누워 있는 아기를 위해서요, 통풍성을 극대화한 3D 그 두플렉스 헥사곤 구조의 에어메쉬로 만들어진 영유아용 전문 제품입니다. 아, 그럼 그 통풍성을 좀 극대화해서 우리 아이들 머리 보면 왜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고 또 모양도 아기들 머리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사용할 때 딱 맞다 이런 제품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유아 두상 관리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네.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2007년도부터 그 납작머리 아기들을 교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교정을 하면서 아기들이 그 집에서 미리 예방을 하면 그 심하게 교정을 할 필요로 그 되지 않을 텐데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장 조사를 좀 해봤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아기들 일명 뭐 도넛베개라든지 짱구 베개들이 아기에 맞춰가지고 제작되어 있는 베개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 도넛베개나 짱구 베개를 사는 엄마들. 예, 부모님들 시각에 맞춰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동물 모양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만든 베개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애기에 맞춰가지고 전문적으로 맞는 베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마트에 가면 알록달록하게 너무 예쁜 베개들은 맞지만 사실은 저게 우리 아이들 이 베고 잘 만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머리가 납작해지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해요. 네, 그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애기들은 태어나가지고 생후 4개월 뒤집기를 하기 전에 네, 그 머리 변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요, 아기 때 잠깐 아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기 때는 머리뼈가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네. 이 머리뼈 말랑말랑한 게 바닥에 장시간 누워 있으면 압력을 받게 돼 네, 있습니다. 눌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아기 머리를 이쁘게 하려고 하면은 네. 좌우로 돌려가지고 키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네, 맞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네.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의 머리가 받는 압력을 좌우로 분산을 시켜서 키우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쪽으로 아기 머리가 지속되게 되면은 납작머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납작머리 증후군인 거고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근데 특히 그 아기 머리가 눌리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뭐 생전 또 생후 이렇게 방법이 갈린다고 해요.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뱃속이 좁아서 아기 머리가 엄마의 골반에 눌린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도 머리가 눌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조산이나 난산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그 태어나기 전에 그 아기가 머리가 납작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다산, 쌍둥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가 엄마의 골반에 눌려가지고 그 납작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태어나서 납작해지는 경우는 크게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산입니다. 아,
네. 예, 아기들이 먼저 개월수에 맞춰서 태어나기 전에 그 태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인큐베이터에 네. 한 1, 2개월 정도 누워 있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경우 아기들을 제대로 머리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작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네. 두 번째는 난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장시간 네. 그 엄마의 산도에 눌려가지고 머리가 납작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네.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머리는 럭비공 형태로 해가지고 네. 그 나와야 되는데. 2주 정도 지나면 의학적으로 돌아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난산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 그럼 그 럭비공 같은 모양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 사경이 있습니다. 아, 사경이요? 네, 네. 아기들 목 질환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기가 한쪽으로 그 머리 방향을 네. 유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납작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가 볼 수가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요즘 많이 발생하는 납작머리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자라면서 엄마들이 이렇게 보육 자세를 올바르게 못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납작해지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엄마들도 많고 또 아이를 보는 게 할머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머리 이렇게 모양까지는 잘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기 머리가 비대칭이 되고 또 납작머리가 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 비대칭이 되는 유형도 몇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함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아기들 머리 비대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요즘에 그 많이 얘기하는 절벽머리, 뒷머리가 전체적으로 납작한 네. 절벽머리가 있는데요. 그걸 의학적으로 단도증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보이는 사진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뒤가 많이 납작하네요. 네, 뒤가 납작해지면요. 네. 앞에서 봤을 때 얼굴이 넓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좀 미관상으로 안 좋고요. 네. 두 번째로 사두증이 있습니다. 아, 사두증이요? 예, 네. 사두증은 뒷머리 한쪽이 네. 그 눌려가지고 납작해지는 경우인데요. 네. 뒷머리가 눌리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눌리는 쪽 앞쪽이 네. 돌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오게 돼 있죠. 예,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안면 비대칭이라든지 네. 유아사시라든지 그리고 부정교합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주상두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앞 이마와 뒷머리가 네. 길쭉한 형태의 머리입니다. 아, 그 약간 외국인 얼굴 두상 같은 그런 모양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동양 아기들한테 봤을 때는요, 네. 그것도 일종의 아, 비대칭 형태의 머리입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런 사진을 보니까 정말 우리 아기가 저대로 자랐다가는 나중에 부모님을 많이 좀 탓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기들의 두상을 예쁘게 만드는 노하우가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일차적으로는 집에서 아기를 키울 때 가급적이면은 바닥에 머리를 대는 시간을 줄여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아기들이 잠을 잘 때 네. 뭐 그 한 3-4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돌려서 한쪽 방향으로 키우지 마시고 돌려서 키워주시는 게 그 머리 한쪽이 압력을 받는 거를 분산시켜가지고 납작해지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아기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일단은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효과적인 거는 네. 저희 그 이런 영유아용 전문 베개를 사용함으로써 아기를 그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이 시간과 노력을 전부 다 대신해 주는 게 이 영유아용 베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들어보면 이 지오필로우 아기 베개 정말 아이에게 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기 엄마들은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내 아이가 직접 사용할 건데 이 제품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진 않나 좀 궁금해 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희 그 지오필로는요. 국내에서 원자재를 생산해가지고 국내에서 만든 네. 100% 국산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공인 기관인 네.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서 KC 안전 인증을 받았으며 그리고 아기 베개는 최초로 대한 네. 아토피 협회에서 네. 아토피 안심 마크까지 받은 네.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신뢰성을 좀 보장할 만한 그런 마크 또 특허증까지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소아과 의사들에게 들어보면요, 아기에게는 베개를 주지 않는 게 좋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돌던데요. 그게 다 속설인가요? 네, 의학적으로 봤을 때요.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는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요. 아기 때는 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베개가 높거나 그랬을 때는 목 근육에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런 베개에 네. 얼굴이 묻히게 되면요. 네. 질식사를 할 수가 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베개는 이런 통풍 소재로 네. 베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기가 얼굴이 묻혀도 숨을 쉴 수가 있는 특허받은 디자인 제품입니다. 네, 이제 저도 방금 보여주셨지만 제 옆에도 제품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타사 제품이고요. 네, 한 가지는 타사 제품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오필로 베개인데요. 가운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솜이 많이 들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뭉치뭉치 솜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이 파묻히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숨을 못 쉴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렇게 지오필로 베개 같은 경우에는 단면증을 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예, 단면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망 같은 걸로 여러 겹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굴이 파묻혀도 충분히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좀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비교까지 하고 나니까 정말 제품을 더욱더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아이가 두상이 예뻐야 해서 두상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말고도 어떤 건강적인 문제로 두상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아기 때 얼굴 모양에 따라서 그 심한 경우, 비대칭이 심한 경우는 그 안면 비대칭이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아사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눈이 가운데로 몰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두증 같은 경우는 뒷머리가 눌리면서 앞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치아도 고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교합까지 네, 오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그런 부분들이 네.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아기의 머리 모양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아기들이 그 머리가 안정화되기 전 생후 뭐 4, 5개월 전에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관리가 제일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어떤 아기들이 좀 태어나고 나서 생후 24개월 안에 머리가 이제 칼슘화가 돼서 딱딱해지기 전에 아기 머리를 예쁘게 좀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정 제품과 관리 제품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아까 보여드린 베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제품이고 교정 제품까지 있다고 했는데 한번 두 가지 상품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지오필로 베개는요. 네. 그 아기들 머리가 납작해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전문 제품이고요. 네. 이 두상 교정모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전문 의료기기입니다. 이거는 아기들 네. 머리가 이미 납작해진 거를 교정해주는 교정 제품입니다. 교정 제품이요? 그러면 네. 이게 어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요. 네.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으셔야 그 두상 교정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좀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아기들의 두상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또 수고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오필로를 어떤 회사로 좀 키우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그 기본에 충실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이 네. 아기를 위한 제품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맞아요. 보면은 네. 그 부모님, 그러니까 제품을 사는 구매자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저희는 아기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아기를 위한 제품을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네. 저희가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초록우산이라든지 아기를 위한 그 단체에 기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이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서 네,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어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 활동까지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위한다는 마음이 확실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진영 대표님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갓 태어난 신생아 때부터 또 이 머리뼈에 칼슘화가 진행되기 이전인 생후 24개월까지 네, 이때까지는 우리 아이의 머리가 딱딱하지 않고 푸딩같이 말랑말랑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때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좀 사용을 하면서 우리 아이의 두상을 예쁘게 관리해 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보람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